다음은 이제 참 어쩌다 보니까 지금 SK텔레콤 관련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조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좀 많이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 영업적인 면도 당연히 보겠지만 지금 이제 분할하고 이런 걸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질의응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했던 발언들 중에서 조금 이제 뭐 SK텔레콤의 지배구조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좀 의미 있는 자료 같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SK텔레콤이 대표적으로 주주하는 책이 굉장히 훌륭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실제로 저희 이제 86강가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셨던, 그래서 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던 분도 계셔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분할 후에도 회사 측 말입니다. 분할 후에도요, 존속법인, 요게 이제 통신사업 하는 데죠. 존속법인의 올해 배당은 분할과 무관하게 총액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법인, 중간지주죠. 신설법인은 분할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뜯어보죠. 그럼 분할 후의 배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분할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합병 같은 것들도 반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너무 이제 주당 개념 아니면 주식수 요런 개념 가시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총액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면 그나마 좀 편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시가총액하고 현금 배당금 총액만 알면 돼요. 요걸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죠. 일단 배당금 총액은 SK텔레콤 보시면은 7천억 초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총액 기준으로 전년 수준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7,151억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총액으로 7,151억을 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시가총액은 전체 얼마냐? 소각 후에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2조 8,431억입니다. 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요, 요 7,151억을 시총으로 나누면 3.13% 배당 수익률이고요. 근데 지금 분할 비율에 대해서 대략 한 6대4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6대4다. 그러면 통신이 6이고 중간지주가 4다. 그럼 통신 쪽에 배당 준다고 했으니까는 통신 6, 이제 시가총액 곱하기 60%, 요거하고 이제 요걸로 배당금 총액 7천억 좀 넘는 거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분할 이제 존속법인이죠. 존속법인 예상 배당 수익률은요, 5.22% 금요일 기준으로 나오고요. 신설법인은 아직 배당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 수익률 없다라고 가정하면 제로가 될 것이죠. 자, 존속법인 배당으로만 기존 배당 이상을 예상한다 라고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이제 내년부터로 얘기가 될 것 같고, 신설법인은 배당이 추가된다면 플러스 알파 개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장의 배당 계획은 없지만 향후에 뭐 기업들 밑에 자회사들의 상장이나 이런 걸로 추가적으로 자금이 마련이 되면 좀 주주 정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 일정은 언제냐,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반기 내에 인적 분할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10월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주주 총회가 있을 것 같고, 요게 이제 뭐 재상장이 되는 거는 나눠서 재상장이 증시에 되는 거는 11월 달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여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표 행사는 10월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상장이 되는 거는 11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분할이 그만큼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특별결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뭐 거래 정지도 들어가야 되고. 3월에 이제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정호 그 대표께서 분할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꺼냈죠.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 한다. 상반기도 너무 늦고 하여튼 그 안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총 10월에 이제 재상장 11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할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SK텔레콤 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사실 SKT가 왜 지금 하느냐 했을 때 이유가, 3법이 이제 개정되다 보니까는 뭐 공정 3법이 있잖아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정이 내년부터 20에서 30으로 강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올해까지 지주사 전환하면 내가 요거를 이제 현물 출자했었을 때 대주주들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일몰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 둘을 감안했을 때에 만약에 SKT를 제외하고서라도요, 다른 그런 기업에서 지배구조 변화를 꾀한다 라고 하면, 그래서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요, 현실적으로 이거 보십시오. 시간이 이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상반기 중에 분할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SK텔레콤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주총에서 부결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부결이 나게 되면 재상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주총 날짜 잡아서. 근데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두 번째 기회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상반기에 해야 주총을 한 번 더 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 SK텔레콤도 지금 10월에 있을 주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SK텔레콤 지배구조 관련해서 추가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